근데 퀴즈를 많이 사람들이 풀어요? 아 그럼요. 왜냐면 이제 또 이게 약간 내가 여기 참여, 연결했다는 참여하는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시간이 부족하네요 역시 3회분대로. 다음 날짜는 또 추후에 얘기하시는 걸로. 네네네.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깔깔깔 웃으면서 재미있게 유쾌하게 들어봅니다. 이보다 재미있는 철학은 없다. 월요 미니 특강 박구용 왔고요.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귀여워요 교수님. 좀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네요. 제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막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본인의 얼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굴이요? 네. 예, 그냥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농담이에요. 그럼 가장 자신 있는 나의 그 신체적 매력.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솔직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예. 다만 저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도록 노력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자면 저는 후각과 미각, 후각을 중시 여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강의를 할 때 예를 들자면 오후에 1시에 강의가 있다, 2시 강의가 있다. 그러면 점심을 안 먹어요, 가능하면. 혹시라도 나의 그 소화기관이나 예, 이쪽을 통해서 나는 냄새가 나지 그렇죠. 않을까. 그리고 혹시 부득이하게 먹더라도 마늘류가 많이 들어간 김치나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제가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예를 들자면 같이 만나는 사람이 지금 나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막 거슬리는 게 없도록 하는 거죠. 거슬리는 게 없도록. 거슬리는 게 없도록. 예, 없도록 하는 노력하는 거예요. 그 정도. 그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것이지 내가 어디가 뭐 잘생기고 보세요 이런 것 때문에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처럼 바보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에 바꿔.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 예. 그 중에 노력하는 게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거슬리는 게 없게 하자. 교수님 이에 고춧가루 꼈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꼭 여기 오기 전에 양치질하고 오죠. 농담이에요. 예전에 예. 거기 뭐 묻었네? 하면 이거 인사 잘한다. 이런 개그가 한때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런 얘기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감각적으로 중요해진 감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부간에는 뭔 감각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시각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죠. 청각이 중요하겠어요? 촉각이 제일 중요하죠. 촉각과 후각이죠. 후각.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면 냄새는 안 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네. 최소한 그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노력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많이 노력해야 될 게 냄새를 안 나게 하는 거예요. 냄새를 안 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좋은 냄새를 바꿔주는 방법이 하나 있죠. 자, 잘 씻는 것도 있지만 네. 아주 쉬운 방법은 좋은 향수를 쓰는 거죠. 예. 어떤 사람 이런 말이 나이 먹으니까 향수에 막 머리 아프다. 그건 당신의 후각이 지금 발달을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후각을 발달시켜야 돼요. 많은 향수는 우리한테 축복이에요. 우리가 향수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왜? 그 전문 분야에 전문가들이 최고의 향을 만들어주잖아요. 옛날에 영화 향수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렇죠. 아시는구나. 예. 예. 거기도 그 후각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게 독일의 작가가 쓴 예. 건데 다뤄지잖아요. 향수. 그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감각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후각과 촉각이 중요해요. 내가 같이 사는 사람한테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내 냄새와 내 촉각을 발전시켜야 돼요. 내 후각을. 예. 그러려면 아까 말씀대로 인류가 후각을 위해서 발달해온 최고의 향수잖아요. 향수다. 그럼 같이 관심을 가져야죠. 그 향수의 역사도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오래됐죠. 그것도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 원래 그 향수란 영화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도시가 생기면 뭐가 도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냄새 나는 공간이 있으니까 한순간에 도시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그게 안 되잖아요. 용량을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향수가 발달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는 부득이하게 냄새가 안 좋은 냄새 나요. 예. 언제인데 나이를 먹으면 이상하게 그러게요. 뭔지는 모르지만 예. 냄새가 안 좋아져. 음. 이걸 가릴 수 있는 향수가 있다. 그 자주 즐겨 쓰는 향수가 있습니까, 그럼 교수님? 있죠, 물론. 있죠. 다양한 향수 써보죠. 근데 하나에 집착하지 말자. 여러 향수 가지 써보자. 그때그때 따라서 노력해보자. 노력해. 그래서 노력해보자. 비싼 건 사지 마시고요. 작은 거 사서 한번 써보세요. 음. 서로
부부간에 써보고 예. 오늘 내가 초당문 딱 들어올 때도 무슨 향수 썼나 관심 갖죠. 예. 아 냄새 좋네 썼나. 향수를 안 쓰면 뭔가 나는 무책임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특히 젊은데 네. 그러면 예. 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특히 노력하는 건 좋잖아요. 예. 후각에. 후가. 향수 얘기도 뭐 할 거는 많지만 그렇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그 향수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 좋겠네요. 아, 그러니까 향수 영화도 아주 감명 깊게 봐서 그렇죠. 저도. 특히 이 향수라는 영화는 여성들이 좋아해요. 남성들은 약간 그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줘야죠. 왜 그런가? 왜? 기회 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기회 되면 여러분 할게 많네. 광주 시민자유대학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 자유의 폭력 1000권 나갔는데 2쇄 바로 돌입했답니다. 2쇄 돌입한 자유의 폭력 이 책도 인테리어용으로 집이라는 장소 안에 비치해놓고 뭔가를 짓기 딱 좋습니다. 뭔가 시간이 많이 남는다 하면은 필사를 하셔도 돼요. 교수님의 글을 보면서 이해는 안 되더라도 그냥 받아쓰기, 따라쓰기 하면서 이야기를 지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잘 갈 거라고 믿습니다. 예. 어떻게 홍보 더 할까요, 교수님?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예. 1870번님 진짜 교수님 맞아요. 개그맨 아닌가요? 이렇게 재밌으면 개그맨 하시는 게 점점점. 그건 개그맨 우습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개그맨이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아까 전에 교수는 쉽죠. 저희 이제 방송하기 전에 네. 955 쇼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개그맨 박성호 씨가 오셔가지고 잠깐 오셔서 우리 박고영 교수님한테 요새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다고. 제가 그래서 잠깐 들어오실 때 예. 유명 연예인이 들어와서 벌떡 일어나야 되나 앉아야 되나 고민했어요. 예. 근데 아무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게 그런 지점들이 언젠가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네. 잘 살고 있는가? 음. 그럴 때 박구용의 왁구용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도 꼭 추천해 주시고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나눠 볼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자면 집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최대한 많이, 최대한 다양하게 짓는 행위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나의 숨구멍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흔적을 증명시켜주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젊은 자녀들이 연애를 할 때도 집 밖으로 나가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그들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거기에서 짓게끔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사랑. 사랑.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 사랑을 집에서 해야 된다. 사랑을 집에서 해야 된다. 네. 예. 친구도 우정도 집으로 집에서 해야 된다. 초대를 해야 된다. 그렇지 네. 않으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다. 네. 예. 그러니까 그냥 밖에서 우정을 나누면 그 우정은 쉽게 휘발된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예. 쉽게 휘발된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헤어질 수는 있죠. 헤어져도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잔상이 남고 기억을 나도 모르게 몸이 기억해야 되잖아요. 예. 몸이 기억하려면 그게 이 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면 그 장소에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그러면 몸이 기억하죠. 반응을 하죠.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렇지. 이렇게 무릎 치면 나오는 그냥 자동 그렇죠. 반사처럼 네. 툭툭 튀어져 나오는. 그게 삶의 의미고 가치죠. 삶이라는 뭔가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뭔가 사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안정감이 있고 예. 숨 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죠. 예. 그렇게 하자. 예. 노력하자. 예.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못 그랬더라도 우리의 후세대들에게는 최소한 그런 공간을 빼앗지 말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옛날 사람들은 사랑을 나누더라 들판으로 가고 뭐 다 했겠죠. 물레방앗간으로 가고 했겠지. 네? 하겠지만 네. 사랑도 집에서 나눠야 집에서 된다. 나눈다. 그게 집이다. 교수님은 집으로 사람들을 많이 초대한다고 많이 초대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많이 초대해서 같이 놉니다. 정말 저하고 집에 초대 안 받았다 그러면 저하고 지금 아직 친구 아닌 거예요. 네, 친구라면 집에 초대합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예. 같이 음식도 예, 서로 이제 싸운 거 나눠 그렇죠. 먹고 같이 조금씩 가져오면 예, 좋잖아요. 예. 형편에 따라서 그치. 어떤 사람은 와인 한 명 사올 수도 있고 막걸리 한 명 사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라면을 가져올 수도 있고 예. 예, 어떤 사람은 뭐 정 안 되는 사람은 시켜주는 사람도 있어요. 족발을 시켜주고 이런 사람도 있고. 예? 그 한 번씩 모이면 대단이에요. 몇 명 정도? 그렇죠. 한 2-30명 모여서 2-30명이요? 모여서 놀죠. 야. 예. 그 그게- 공간에서 그게 왜 우리가 어느 순간 집에서 그걸 안 하게 되냐면 그 모든 그 집에서 함께 누군가를 초대해 놓을 때 한 사람에게 그 모든
부담을 씌우니까. 짐을 씌우기 때문에 왠지- 짐을 지워버렸기 그쵸. 때문에 초대하면 음식도 막 다 준비해야 될 것 같고. 혼자 여성에게 예. 그러니까 그 여성이 힘이 세지니까 안 하게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힘이 세진 여성이 다시 그걸 집 안으로 가져와야 돼. 대신 혼자 할 게 아니다. 합리적으로 분배를 하고. 초대한 사람들 가져오라고 해요. 먹고 싶은 거 가져와. 가져와 같이 어. 먹자. 어.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우리 집 나 이거 청소 좀 덜 해놨으니까 그렇죠. 그냥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그렇죠. 마. 예. 편안하게 코지. 영어로 예. 하면 코지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이 집에 올 때 우리 집이 멋지잖아요. 막 진짜 깔끔하고 깔끔하고. 막 정리정돈 딱 돼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부러워할 만큼 만들어 놓으면 다시는 오는 걸 안 좋아해요. 사람은 남을 한 번 부러워야지 두 번, 세 번 계속 부러워지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장소에 사는 당신 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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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 마. 집착하지 마라 그런데. 어.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음. 허술하고 좀 뭔가 부족해 보이면 그거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조금 더 어려운 얘기 한 또 가봐도 될까요? 아, 어떤 자신감 붙었네. 예, 가보시죠. 예를 들자면 예. 우리가 옛날에 시를 짓잖아요. 예.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시. 어떤 시가 좋은 시냐? 어떤 시가 좋은 시냐는 거거든요. 어떤 시가 좋은 시냐? 예. 여백의 미가 많은 시. 아, 그렇게 배우는 사람이 있죠. 예. 예, 그렇게 배울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 중요한 말이에요. 예.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여백이 더해져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한 여백.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좋은 시는 점이 음. 한 점도 더해서도 안 되고 한 점을 빼서도 안 되는 시가 느낌이 있을 때 가장 좋은 시라고 그래요. 완벽하다는 그런 거거든요. 예. 토시 하나 넣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느껴지는 시. 그게 완벽한 시다. 완전한 시다. 오늘날은 그런 시는 좋은 시가 아닙니다. 이건 예전에 그랬고.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오늘날 오늘날은 시는 뭐냐? 예. 딱 들었을 때 내가 뭔가 바꿔줘야 될 것 같은 느낌 들어야 돼요. 시를 딱 봤는데 네. 점 하나 여기에 찍었으면 좋겠어. 내가 점을 찍어야 되겠어. 여기에 쉼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지. 듣는 사람이 단순히 이 시를 그냥 소비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시를 나도 찍고 싶은 충동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좋은 시인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은 단순히 멋진 걸 향유하는 게 아니라 그게 참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고 좋은 집을 지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 지어놔 보세요. 초대해 보세요. 처음에 와서 부러워해줘요. 또 초대하면 핑계대고 안 와요. 왜? 또 가서 내가 부러워해주기 싫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좋은 집을 짓잖아요. 너무 매력적인 집을 막 펜트하우스에 복층에 그렇지만, 막 대리석 깔려 있고 막 이런데. 내가 또 그래서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예전에 광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살았던 경험을 그렇게 예. 장소에 살아보면 스스로 물어보면 언제 자 2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30평짜리 아파트를 예. 옮겼어요. 좋잖아요. 당연히 좋죠. 얼마 동안 좋을 것 같아요.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한 달? 응. 예. 이런 사람들은 좀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요? 얼마 동안이야? 한 1년? 보통 한 6개월, 1년 좋죠. 그런데 계속 좋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짓는다. 아니에요. 뭐예요? 그건 너무 철학적인 얘기고. 그럼 예. 좋은 방법. 여전히 20평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한 달에 한 번씩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 안 오기 때문에 약간 허술하고 빈틈이 보이는 지금 집으로 이사하신 겁니까? 그렇죠. 사람들을 초대하고 외롭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외롭지 않기 위해서요. 철학자 박구용의 몸부림이네. 그렇지. 내가 외롭지 않기 예, 위해서.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어. 왜냐하면 누군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지금은 이제 그 패시브 하우스라는 거 들어봤죠? 패시브 하우스. 패시브 하우스 그 예. 에너지 액티브 하우스, 패시브 네, 하우스. 그러니까 예. 패시브 하우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소극적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예. 정확히 말하면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최첨단 기술이고 좀 네, 비싸요. 예. 그런데 사실은 최첨단 기술이 친환경 건축 방식인데 거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실은 완벽하게 차단돼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정확하게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아, 숨 쉴 때를 정확하게 그렇죠. 짚어내서. 그렇죠. 그래야 패시브 하우스예요. 숨을 못 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숨을 제대로 쉬게 하는 거예요. 예? 아, 근데 또 갑자기 또 철학 얘기하다가 패시브 하우스, 액티브 하우스까지 얘기가 나왔어. 아, 네. 예, 이 얘기는 뭐 더 하실 거 있습니까?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아, 그래요? 건축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건축에 대해서도 이분이 제가 논문을 썼기 때문에 또. 어떤 논문 쓰셨어요? 건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건축 문화, 건축 역사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 이제 학문에 철학에서
철학에서 건축이란 말이 잘 들어봐요. 건축이란 말이 우리는 건축이란 말 안 썼겠잖아요. 옛날에는 안 썼겠잖아요. 우리는 예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집을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건축가가 옛날에 뭘까요? 우리말로는 뭐로 표현했죠? 뭐라고 표현했을까? 건축가, 집을 짓는 사람들. 건축가, 집을 설계하고 집을 짓고 집을 기획하고 다 하는 총괄하는 사람. 오야붕? 이거 일본 말인데. 아 깜짝 놀랐네. 있는데 생각이 안 나. 네. 뭐 들으면 알 것 같아요. 네, 대목. 대목. 음. 뭐 아무튼 그러니까 낯선. 인테리어 하는 사람은 소목. 다 이제 그런 어떤 틀과 여러 가지를 관여하는 사람이 대목. 대목. 인테리어를 총괄하는 사람이 소목. 소목이죠. 그러니까 가구 만드는 사람 소목이에요. 예. 쉽게 말하자면 집 짓는 사람은 대목이라 하고. 네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인테리어 하는 사람 소목, 네. 집을 건축가는 대목. 대목.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건축이란 말은 우리가 쓰던 말이 아니고 서양 말인데 음. 서양의 건축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아키텍처란 말 들어봤죠? 예. 아키텍처. 그 말을 분리하면 아르케 플러스 테크네예요. 아르케가 기반 이런 거 아닌가요? 뭐 많이 하네요. 이게 수학적 용어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제가. 쓰죠. 다른 데서 네. 여러 가지 과학에서 쓰고 네. 의학에서 쓰고 많이 쓴 네. 말이죠. 근데 옛날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에서 이 세상의 본질은 뭐지? 뿌리는 뭐지? 원천은 뭐지? 그게 아르케. 그게 아르케예요. 예.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최초의 것, 이 세상의 근원적인 것.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 사고방식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가장 근원적인 걸 아르케라고 해요. 예. 아르케. 그럼 테크네는 뭘까요? 테크네는 테크닉? 테크닉의 어원. 히라버예요. 히라버. 근데 테크닉이란 말하고 아트란 말은 지금 우리가 구분되잖아요. 테크닉이란 말의 기원은 테크네고 아트란 말의 기원은 아스예요. 근데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예. 테크네는 히라버고 아스는 라틴어일 뿐이에요. 그럼 기반이 되는 어떤 아트적인 그러니까 아니 오늘날로 말하면 기술과 예술이 분리되지만 옛날에는 기술과 예술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테크네란 말은 기술과 예술이 다 합쳐진 거예요. 네네네. 인간이 가지고 만들어낸 모든 도구의 총합이에요. 기술의 총합이야. 모든 과학 기술의 총합. 이게 테크네예요. 그것과 가장 본질이 되는 것 아르케가 결합된 말이 건축이란 말이에요. 어려워요. 예. 아키텍처가 거기서 네, 탄생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키텍처랑 건축이란 뭐냐? 우리는 집이란 말이 그럼 아까 그런 말이잖아요. 예. 집이란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이란 말 자체에는 그 모든 과학 기술과 모든 정신적 원천, 세계의 원천이 결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과 문명의 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연과 문명이 결합되니까 여기에 예술을 배울 때도 예술 중에 가장 예술과 예술 아닌 것의 경계선에 있는 게 뭐예요?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이면서 동시에 예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술은 심미적인 관점에서만 이게 보거나 즐기는 그렇죠. 건데 이건 기능적인 관점 동시에 들어가니까. 봐야죠. 동시에 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예술과 기술과 또 원천이 삶의 원천이 결합된 것이다 이거죠. 그것이 건축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늘 주제랑 약간 결부시켜서 저희 이제 공간,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대한민국은 건축가가 살아남기 힘든 곳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지금 얘기해 주신 이런 것을 적용시키기 힘든 나라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는 이제 건설사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다 따지면 하잖아요. 그게 수십 명의 건축가도 있겠죠. 네. 근데 그건 공장이에요. 예. 그러면 개개의 건축가들이 자기들의 영혼을 살려서 집을 짓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되잖아요. 예. 쉽게 말하자면 서울시청 같은 거 짓는 것 위대한 건축가 탄생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외국인 건축가들을 불러서 동대문 프라자도 만들었잖아요. 예. DDP. 네, 그런 건축물을 큰 건축물 공공건물은 그 나라에 위대한 건축가들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공건물 또는 개인들이 집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제공하느냐거든요. 건축가들에게.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않아요. 그 DDP도 자하 하디든가 그렇죠. 그 건축가가 프랑스의 유명한 여성 건축가죠. 네. 그분이셨는데 그런 물론 외국인 건축가도 데려와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우리 프로축구의 외국인 선수 데려오듯이. 그런데 우리나라에 데려온 만큼 나갈 수 있으려면 우리한테 그런 기회가 제공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건축가들에게 그런 기회가 너무 제공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학생들도 조그마한 건축도 할 수 있어야 되는 집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어야죠.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건축이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과 기술과 더군다나 예술과 기술과 자연이 만나는 그 코어 핵심에 예. 건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전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간다고 생각해요. 예. 가장 아쉬운 부분이 건축이에요. 음. 거의 유일하게 아쉬운 부분이 건축이에요. 그러면 이번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철학자, 인문학자로서 제안 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요. 일단 그러니까 제가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미학이 가르친다 했잖아요. 미학을 가르쳐요. 그 미학 시간에 건축도 다루죠. 예. 그러니까 건축에 관한 논문도 썼겠죠. 논문 썼는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건축 문화를 다시 살리려면 예. 첫 번째 예술로서의 건축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럼 시민들이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 시민들이 이해해야 정치인들도 이해해요. 세상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려면 시민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예술품이 된다는 건 뭐죠? 예술품이 된다는 거. 초당군도 이 프로그램 예술이 되길 바라요? 그럼요. 어떻게 돼야 예술이 될까요?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고 싶다. 상품과 예술의 차이가 뭘까요? 상품과 예술의 차이. 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상품과 예술의 차이. 가격을 매기는 것에 있어서. 예술도 가격을 매기잖아요. 예술품도. 근데 약간 좀 다르지 않을까요? 상품은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공급과 수요라든지 이런 거를 예측해서 기계적으로 네, 책정이 된 것이라면 예술의 가격이 매겨진다라는 것은 주관성이 개입을 해서 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국민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애덤 스미스의 용어죠.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 쓰잖아요. 네. 그 국부론의 초판부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란 말이에요.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 예. 우리 모두는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가 있죠. 심지어 사람도 예. 그렇잖아요. 이 물병도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가 예. 이 물이 지금 1,000원이라면 그건 교환 가치죠. 그런데 지금 최 장군이 갈증이 나요. 나는 갈증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럼 두 사람에게 이 똑같은 다르죠. 사용 가치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사용 가치가 다르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우리는 나의 교환 가치를 높이고 싶어요? 사용 가치를 높이고 싶어요? 사용 가치? 이 아니고 교환 가치를 높이고 있어. 현대사회에 오면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교환 가치가 높아지길 바라요. 예. 그런데 교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환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많이 잘 교환돼서 좋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교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시장에서 나의 값어치예요. 예. 시장에서 나의 값어치를 높이고 싶어요. 네. 그런데 그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 아주 쉬운 말 해보죠. 내가 시장에서 사람들이 갖는 가치만큼 예를 들자면 나는 내 엄마가 나한테 서로 교환 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 엄마는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교환 불가능한.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가치가 없죠. 네, 엄마한테. 네. 그게 사용 가치거든요. 네? 그러면 대부분은 시장에서의 값어치, 교환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만 사실은 사용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좋아야 되죠.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가 나한테 절대적인 사용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엄마가 사회에서 별로 교환 가치가 없네? 그럼 무시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그런 놈들 상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네. 나쁜 놈이라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에게 높은 사용 가치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사용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교환 가치만 중시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스펙이라는 것은 교환의 값어치를 평가하는 지표들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만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사용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근데 사실 누군가 사랑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 교환 가치 때문에 사랑하나요? 아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수는 있죠. 그럴 수 아니, 있죠. 그 대부분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저 사람이 하는 교환 가치 때문에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누구와도 교환할 수 없는 불가능한. 교환이 불가능한 그 무엇 때문에 나한테만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 다른 사람한테 그게 없어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만 그 가치를 주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가족일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또 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또 연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친구일 수도 다시 있고. 건축으로 대입시켜 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이 된다는 것은 교환이 안 된단 말이 아니에요. 교환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교환될 수 없는 사용 가치 때문에 교환되는 게 예술이에요. 네.
알겠어요.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이 평이 몇 평이고 가격이 얼마냐? 음. 를 따지면 건축이 아니에요. 음. 그 건물이지 그냥. 이 장소가 이 건물이 건물이 교환될 수 없는 가치를 가질 때 건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대한민국 그러려면 예. 네, 그러려면 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 건축주와 예. 건축가가 끝없이 대화해야 되겠죠. 그렇죠. 대체 불가능한 그렇죠. 이 대체 장소 불가능한. 아니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만들어내야지.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건축이죠. 건축가고. 근데 그 지점이 우리나라가 다른 모든 영역, 사회 전 영역에서 그 지점이 아쉽다. 아쉽죠.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쉽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처럼 건축에서 황폐한 나라는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도 건축 문화 우리처럼 이렇게 황폐한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 여행 가면 이게 뭐 동남아를 가든 어디를 그렇죠. 가든 아무리 후진국이어도. 네, 보는 재미. 있죠. 이런 그러니까 심지어 낙후된 어떤 공간을 그렇죠. 가도 이게 울림이 있고 뭔가 내 감성을 막 건드려주고 그렇죠. 뭔가 뭐 이게 그런 여러 가지를 발동시키는 게 네. 있는데 차이의 향연이 있지. 근데 이제 약간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런 공간이 없어. 네, 이 공간 지금 우리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상암동. 제가 특이한 건 그거예요. 모든 방송국들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공간에 사니까 같은 것밖에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걸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현상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진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중에 왜냐면 하나죠. 우리나라에 볼거리가 많고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라든지 내가 공감각적으로 뭔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면 이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명절 때면 연휴 때면 다 외국으로 나가는 것일까? 그런데 아직 우리는 여행하기보다는 관광한다고 봐야 돼요. 뭐 찍고 턴 관광과 여행은 다르거든요. 그 얘기도 또 할 얘기 많은 것 같은데 여행 얘기도 좋아하니까 그것도 나중에 그럼 또 한번 다뤄보도록 관광과 여행의 하고. 차이. 그럼 이제 오늘 이제 건축 얘기니까 아파트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불가능한 그 존재 무엇? 가치가 있는 그 장소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없는 게 아쉽다. 그렇죠. 그게 건축 문화예요. 그게 건축 문화고 그 건축 문화가 발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교환 가치만 따진다 이거지. 사람을 볼 때도 교환 가치 따지는데 건축 그 건물은 어쩌겠어요. 그렇죠. 사람을 볼 때도 심지어 부모님조차 내 딸이 지금 회사에 가서 최 장군이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누구의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연봉이 얼마지? 이 모든 것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거. 이게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도 그 아주 오래전에 교수가 되니까 나를 아주 가깝다고 생각하고 아끼는 사람들도 오로지 관심이 그거예요. 교수가 되면 연봉이 얼마냐? 네? 이게 천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가치 있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하는 애덤 스미스라고 했잖아요. 제가 일부러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이 애덤 스미스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교환가치, 사용가치. 애덤 스미스예요. 애덤 스미스 다른 사람도 그 당시에 존 스튜어트 밀이라든가 다 쓰는 말이지만 가장 우리 다 알고 있는 책 국부론의 초반부에 보면 이 개념 정의부터 나와요. 교환가치, 사용가치.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시장에서는 교환가치를 가지고 거래되죠.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사용가치를 중시 여긴다는 건요. 내가 이 물건을 샀어요. 세탁기를 샀네. 남편하고 그때 작은 돈 별로 돈이 없을 때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하죠. 돈이 없으니까 젊으니까 신혼 때 막 고민해서 샀어. 그래서 그 세탁기를 다른 사람들의 교환 가치로 교환을 할 수 없는 사용 가치가 나한테 생기잖아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게 제가 독일에 가서 살 때 독일에 제가 살던 그 집 주인집 할머니들 있는 집에 2번 살았거든요. 2번 다 살았는데 이 할머니들이 집에 초대를 할 거 아니에요. 나하고 친해지면 집에 초대를 해요. 그러면 꼭 외부 사람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탁기 몇 년 됐다. 우리 애 몇 년 됐다. 제가 심지어 제가 살던 집 할머니는 차가 2대 있어요. 한 대는 지금 자기가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예요. 한 대는 뭐냐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남편과 함께 타던 차예요. 그게 이제 사용 가치. 그렇죠. 그러면 이 차를 언제 쓰냐? 남편의 묘지를 갈 때 이 차를 타고 가요.
대체 불가능한. 그렇죠. 이건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음. 그건 그냥 폭스바겐이 아닌 거예요. 예. 그냥 다른 어디나 샀던 차가 아닌 거예요. 음. 남편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교환하기 싫은 거죠. 음. 교환해서 버리고 예. 교환당하기 아니, 싫은 거예요. 네. 교환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것이 예술의 출발인 거거든요. 그게 예술이에요. 예술적으로 삶을 산다는 건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자, 여러분이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은 사. 지금 그림 얘기하는 시간 맞아요? 지금 그림 얘기하는 시간. 안 되지. 예, 그림 안 교수님, 돼. 그림 얘기도 아마 한 트럭 할 얘기 한 트럭이니까 트럭이죠. 예, 자, 그 그러면 얘기. 쉬운 말로 하면 네. 대체 불가능한 그 무엇이 있은 공간, 음. 그 공간을 만들어낸 게 건축이다. 네. 그게 예술적인 것이고 예. 그런 건축 문화가 많아졌으면 많아질수록 좋은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오늘 제가 음. 지금 봤을 때 음. 유토피아에 대한 얘기도 해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걸 이제 유토피아를 한번 연결을 그렇죠. 해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예. 퀴즈를 한번 내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자, 오늘 공간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로 나누고 있는데 계속 이것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 문화가 제대로 우리나라가 꼽혀지지 못해서 아쉽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 가치가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것의 문화다. 맞습니까? 네. 예.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건축, 2번 신축, 3번 구축. 놀라워. 아, 우리 스태프들 놀라워. 대체 불가능한 존재 가치가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된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진정한 건축 문화인지, 진정한 신축 문화인지, 진정한 구축 문화인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